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 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의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 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 행위까지 합니다. 신천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사랑 제1교회 모임과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 제1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랑 제1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 비용을 모두 구상 청구할 것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 수가 적습니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고 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3배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습니다. 단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습니다. 부자 지원 폐쇄, 서민 선별 지원이 실제로는 복지 총량을 줄여 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 확대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별 복지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워 보편 복지를 추구해왔습니다. 무상급식,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이 보편 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 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 당시엔 선별 지원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 지원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 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 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부서 찾아 격려한 이재명 지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말도 휴일도 없이 확진자, 치료, 역학조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깜짝 방문을 받아 화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경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감염병관리과 사무실을 이어 방문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 특별히 격려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도 고생을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같이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직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홍삼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가장 경무에 시달리는 부서를 찾아 격려하는 의미에 더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을 도민께서 기억해달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암성병원장과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 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4개 기관 소속 전문가 9명과 경기도 공중보건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예방의학과와 감염내과 교수 22명의 전문가가 민관 협력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긴급대책단은 코로나19 1일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환자 분류와 격리 병상, 배정 조정 자문 역할은 물론 매주 1회에서 3회까지 정례 브리핑을 열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알리고 있다. 긴급대책단은 또 28일부터 가정에서 대기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도 실시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전문 의료진이 1일 1회 가정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 정신적 상담을 실시한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해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관리과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파악, 역학조사, 병상 배치, 접촉자 격리, 각종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해 감염병 정책 수립과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4개 팀에 28명이 근무 중이다. 7개월여 넘는 시간 동안 주말은 물론 연휴 기간도 쉬지 못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이다.